안녕하세요. 미국지심 훌륭하다 미규대입니다. 우선 제가 뉴스 이야기하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혹은 간단히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저는 주식을 최대한 간단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주식 생활로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에 약간의 지루함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니 어느 정도의 뉴스들은 걸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는 보긴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뉴스는 봅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뉴스에 의미를 부여하면 주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뉴스들의 결과가 나오면 계속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하면서 증시를 인정해 버립니다. 뉴스를 걸으면서 휘둘리지 않고 개인의 해석 방식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곧 저점이 나오겠다 혹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겠다는 방향성을 잡으면서 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할 때도 매수가 가능하고 상승할 때도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처음엔 틀릴 수는 있지만 조금씩 증시의 방향성을 잘 찾아간다면 자신감이 생기고 매수의 자신감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미 하락할 때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도 상승으로 계속 나올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우선 달리는 기체에 타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자신감이거든요.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픽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 장이라서 이것저것 보면서 달리는 기차에 타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상승이 미미한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서 너 잘났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의 방법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증시를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하고, 그것으로 증시의 방향성을 볼 줄 알면 좋다는 것을요. 매일 같은 증시 뉴스에 매달려 계실 건가요? 추천 종목만 쫓아다니실 건가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모르고 워런 버핏이 버텼습니다 하는 부분으로 그래 으쌰으쌰 해보자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건가요? 저도 아직도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천천히 하세요. 차트 보는 거, 증시 읽는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식 쉽게 하자고요. 하나하나 다 의미 부여하면서 하지 말고 재밌게 하자고요.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져서 증식판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좋다 해서 들어가서 밈주식 건드리고 동전주, 잡주,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려 하는 욕심, 내가 사는 지점이 저점이길 바라는 욕심, 그래서 마이너스는 절대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욕심, 가끔은 내가 익절하는 구간이 고점이길 바라는 욕심,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동안 힘들게 합니다. 결국 이기는 싸움인데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동안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증시는 오르고 오늘 상승은 조금 미미했습니다. 내일 나오는 지표들도 그렇고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리고 차트상도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지려 밟고 가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끝났는데 다른 충돌 없이 끝나서 잘 지나간 듯 합니다. 7월 ISM 지수는 56.7, 예상이 54였습니다. 서비스업 지수인데 소비 둔화가 보이지 않으니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확인시켜주는 부분이죠. 페이팔의 실적도 잘 나왔는데요. 페이팔 미국에서 잘 안 쓰는데 저도 잘 안 쓰고요. 그래서 페이팔 열심히 일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페이팔의 실적도 역시 소비가 활발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서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블러드는 연말까지 금리를 3.75에서 4.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기준금리 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인플레이션이 여전해서 긴축을 더 세게 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경기 침체 조짐 없다 라는 말을 해주면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경기 침체 조짐이 없으면 블러드의 말처럼 긴축을 좀 세게 해도 되는데 금리를 확확 올릴 수 없는 부분이 후폭풍이 올 수도 있어서 조심하려는 부분이거든요. 요즘 소비가 좋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소비가 좋은 건 나라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방어해 놓은 부분이, 그러니까 돈을 푼 부분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방어해 놓은 부분으로 소비가 좋다라고 경기가 좋다라고 판명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돈 푼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속적인 좋은 소비로 경기가 좋아질지 반대로 경기 둔화가 나타날지 곧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상적인 좋은 경기다 라고 판단하고 긴축을 세게 했다가 갑작스러운 경기 둔화가 시작되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시에는 너무 센 긴축으로 경기 둔화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증시 하락에 후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블러드 말고도 금리 인상을 세게 하자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레타 메스터 역시 물가가 진정이 될 때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선 금리를 4%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세게 하자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신호가 나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생 금리 인상을 말하는 것을 보면 경기는 괜찮다, 경기 침체는 없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없고 경기는 좋을 거야,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문제없어 하는 부분입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3%에서 3.5%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한 연준의 계획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면 또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러면 투자자들의 실망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또 여지를 남겨놓으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올린다고 했던 3에서 3.5까지 다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고 금리를 다 올렸는데도 하면서 걱정할 수 있는 것을 아직 몇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았지 하면서 여지를 만들어 주려고 한 명 한 명씩 이런 이야기를 흘리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소비가 둔화되는 정도이니 경기 침체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메리데일리는 9월에 0.5% 생각하고 있는데 물가가 계속 높으면 0.75%포인트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가의 하락으로 말이죠. 국제유가는 경기 우려로 인해서도 빠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휴가철이고 소비도 활발한 상황이라서 휘발유 소요가 많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휘발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유가 하락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증시 상승 나오기 전에 유가가 이유 없이 빠지는 게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증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유가의 하락이었어서 증시도 팍팍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온 듯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 영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정상적이지 않은 유가 하락? 그래서 증시가 상승했다? 귀걸이 코걸이 해석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음모론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관들이나 세력들, 그리고 마켓메이커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 만약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조금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유가의 하락은 증시에서 하나의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서 인플레이 잡히고 있다라고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 같은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와 비슷하게 주식하는 사람이 미국에 많습니다. 저 혼자 외톨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캐치하신다면 주식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유가 상승은 못하게 잡아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자사주 매입 기록을 넘어서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런 좋은 뉴스들이 증시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할 수 있지만 직원들의 해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 증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해고는 회사의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아쉬운 뉴스들은 좋은 해석으로 돌아가고 안 좋은 뉴스들은 좋은 뉴스로 가려져서 올라가고 있는 아주 좋은 증시입니다. 증시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증시 상황도 있다는 것과 지금 증시 상황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런 분위기요. 영국은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해서 6회 연속 인상했습니다. 4분기에 경기 침체로 들어서고 물가는 13%를 넘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발언을 한 건데요. 경기 침체는 계속 끌고 가야 하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내일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오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연준의 횡보를 예상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선을 깨고 올라온 상황에서
아직 컨펌이 된 건 아니지만 우선 이렇게 깨고 올랐다는 것은 상승 추세로 변경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다시 하락으로 변경이 되고 조금의 추가적 하락을 만든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요. 제가 전에 테슬라 하락 못한다, 몇 종목 하락 못한다 설명드리면서 하락하면 조금 종목이 머쓱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전체 증시 상황이 하락하면 머쓱한 상황이 흘러나와서 증시가 방향성을 상승으로 잡은 것이라면 눌림은 나올 수 있지만 심각한 하락은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증시가 하락하면 조금 머쓱할 수도 있고 하락 시 실망 매물이 흘러나와서 빠르게 하락 전환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S&P가 4200 넘어가면 강세장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차트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지금 하락 추세선을 넘었기 때문에 S&P도 하락 추세선까지 가까워질 확률이 높고, 올라온다면 나스닥은 하락 추세선과 멀어져서 상승장이다라고 컨펌을 받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S&P가 4200을 넘어가면 강세장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간단히 AMD 짚고 넘어가면 실적 발표로 상승이 없었어서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90불 밑으로만 내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터라 걱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00불을 넘겨주었습니다. AMD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AMD의 100불 입성은 증시 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정착만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너의 자리는 여기야 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되니 다른 종목들의 상승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상승으로 기분이 좋은 AMD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한 게 맞았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증시가 많이 올라와서 눌림은 줄 수 있습니다. 눌림이 나와도 걱정할 거 없고요. 내리고 또 내려서 문제적인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시가 상승으로 방향을 정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신있게 주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락하면 눌림이야, 괜찮아 하시면서 멘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증시는 괜찮다. 심지어 눌림이 나와도 괜찮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증시 해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